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KT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증거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정보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데이터 증강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와 글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일부러 엇갈리게 섞어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특정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암 병용 치료제 페니트리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억제 효과 등이 확인됐다고 해당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전 임상 단계의 단독 투여군에서 양성 대조군인 면역 억제 치료제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KT 측이 일부러 조사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KT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증거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 측이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 측의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의 원인인 배터리 이전 설치 작업과 관련해 당시 따라야 할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매뉴얼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험 있는 업체를 쓰기 위한 제한 경쟁 입찰 대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경쟁 입찰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업체 선정, 계약 조건, 입찰 방법에서 배터리 이설 공사란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나 취약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생 피살 사건을 비롯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폭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자 경찰은 현지에서 피해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상대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가족이 캄보디아에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비슷한 신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20살 A씨는 6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넉 달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8월 10일쯤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추적한 통화 당시 위치는 캄보디아 프놈펜 주변이었습니다. 8월 달에 부모가 통화가 이루어져요. 캄보디아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현관이 연락이 안 되네요. 캄보디아 프놈펜 쪽으로 일단 추적이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저희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경북 상주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중순 출국했는데 며칠 뒤 가족에게 연락이 와 2천만 원을 보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 감금됐다가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아직 알려지지 않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4건에 그쳤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납치 신고 건수는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교민 등을 상대로 한국인 범죄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숨진 대학생 A씨 명의의 통장이 범죄 조직에 의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됐고 이 과정에서 입금된 수천만 원이 국내에서 인출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계좌가 대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누군가 몰래 가로채는 이른바 누르기 범행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인물을 추적하면서 계좌에서 어떻게 돈이 인출됐는지 또 돈 세탁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돈벌이를 미끼로 우리 국민을 캄보디아로 꿰어낸 뒤 납치 감금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행차 방문한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범죄 조직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범죄 조직의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간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데요.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여행을 떠난 A씨는 입국 다음 날 중국어로 쓰인 수상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높은 급여와 숙소 제공을 조건으로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마치 A씨를 아는 것처럼 콕 집어 외국인만 근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딱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메시지가 딱 들어오냐고. 이런 문자를 받은 건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지인에게도 같은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당시 수상하게 여긴 A씨 일행은 문자에 답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캄보디아에서 돈벌이를 미끼로 한국인 납치 감금이 잇따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행이 3명이 갔는데 2명한테 그 비슷한 메시지가 왔어요. 얘네들이 정보를 어디서 그걸 입수를 했느냐.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꿰어내는 기존 수법과 달리 여행기 같아 먼저 접촉해 온 건데 출입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외 여행하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갖고 범죄라든지 다른 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안내해주고 조심시키는 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급선무 아닐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하는 순간 유출된 개인정보를 발판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져 충격을 준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인들의 체포 소식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 HK01과 캄보디아의 중국어 매체인 캄보디아 차이나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들어 외국인 상대 납치, 불법 감금, 협박,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7월 14일 전국적인 온라인 사기 소탕 특별작전을 공식 승인한 뒤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1일 프놈펜 시내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 거점을 적발해 중국인 57명을 포함한 내외국인 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승객들은 놀라 도망치고 일부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남성이 붙인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전동차 안은 까만 연기로 가득 찹니다. 지난 5월 31일 60대 남성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화재 당시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대략 탑승 인원 한 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 여의도에서 마포로 넘어오는 하재터널에서 기관사가 아마 정차를 시킨 것 같습니다. 탑승하던 시민들은 하차해서 아마 도보로 이동한 거로 생각되고 검찰은 승객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파악된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인명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만 있으셨습니까?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범행하신 겁니다. 네. 원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혼 소송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 소송 등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데다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배경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주지하다시피 지난 정부의 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누가 어떻게 예산 삭감을 주도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난 2023년 과기정통부는 다음해 그러니까 2024년도죠. 예. 다음에 주요 R&D 예산안을 25조 4천억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을 하며 이 예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고 그 이후 7월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대통령 보고 이후 주요 R&D를 10조 원으로 낮추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국정감사 발언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그런 지시를 과기부가 받습니다. 네, 누가 지시했습니까? TF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셨습니까? 네, 기억났습니다. 네, 이 주요 R&D는 이 연구 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R&D를 말하는데 10조 원이면 2010년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애초 지난 정부의 R&D 삭감은 2022년 11월에 대통령과 과기 원로 간담회에서 이 R&D 나눠먹기식 그 발언이 나온 거를 두고 이때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듬해 4월 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직후 한미 기술 동맹, R&D 국제 협력 대폭 확대 등이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 5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R&D 나눠먹기를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R&D 삭감 진상조사, TF 중간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R&D 예산이 25조 4천억 규모였는데 이걸 10조 원으로 대폭 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조 원으로 확정된 건 또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 전 수석은 10조 원을 바탕으로 이 예산을 하나하나씩 더해 나가는 이른바 이 벽돌 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7월 이제 대통령실은 17조 4천억으로 주요 R&D 예산을 통보했고요. 이후 과기정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21조 5천억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요약하면 25조 4천억에서 10조 원으로
줄었다가 21조 5천억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R&D 예산이 증액되긴 했는데 이 과정도 매끄럽지가 않았거든요. 예. 이 예산 증액 과정을 사실상 이 대통령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분야만 예산이 늘어났다 이런 건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를 설득했지만은 다소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로 답을 한다면 끌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R&D 삭감의 시발점으로 주목된 게 미국 순방에서 윤 전 대통령은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성과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R&D 예산 삭감 이후에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 R&D 예산을 1조 원 이상 늘리라 이런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성과과 대화를 한 이후에 이 관련 부처 예산이 늘어나도록 지시를 한 거죠. 예. 여기에 더해서 또 대통령실이 강조했던 이 글로벌 국제협력 분야 예산도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배 부총리는 순방 직후 글로벌 R&D 필요성이 강조됐고 관련 예산 확보 논의가 있었다라고 국감에서 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 대부분이 과기정통부 TF 조사에 좀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내부 TF 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과기정통부가 내부 TF를 꾸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조사 대상에는 전 장관과 차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부 조사 TF가 과연 전 차관이나 이 장관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TF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에 좀 한계가 있다 원천적으로 또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국감에서 10조 원 삭감을 지시했던 이 최 전 경제수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배 부총리는 그런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 TF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은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과기정통부 이제 본부 국감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후 16일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17일에는 우주항공청, 그리고 다음 주 21일에는 ICT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황희정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정보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데이터 증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와 글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일부러 엇갈리게 섞어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특정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려운 데이터를 더 집중하고 품질이 낮은 데이터는 보완하는 등 각 정보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해 학습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이나 음성 등 특정 정보에만 의존하던 기존 기술과 달리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학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측 성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 ADM은 모 회사 현대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 개발한 암 병용 치료제 페니트리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억제 효과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ADM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페니트리움의 류마티스 관절염 전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대 ADM은 페니트리움이 전 임상 단계의 단독 투여군에서 양성 대조군인 면역 억제 치료제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면역 억제제와 병용할 경우 질병의 징후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투약 용량을 높일수록 더 큰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원동 현대 ADM 대표는 페니트리움은 질병의 근본 환경을 복원하는 신개념 치료제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태양열과 전기열을 동시에 사용해 낮과 밤 날씨에 상관없이 바닷물을 빠르게 식수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담수화 기술은 태양열을 활용해 바다 표면의 물 분자만 가열하는 방식으로 날씨와 밤낮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5V 이하 낮은 전압의 전기를 이용한 줄 가열 방식을 태양열과 결합해 낮에는 두 에너지를 모두 쓰고 밤에는 전기를 작동해 안정적인 담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유리질 탄소 스펀지에 물 흡수력을 높이는 증발기를 제작해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증발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들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할인 쿠폰 비용을 부담한 음식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는데 시정 권고에도 고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주문 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부가세 등을 합해 배달앱으로 주문 금액의 30%가, 광고를 집행하면 40%가 넘게 빠져나갑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 행사의 경우 할인 후 가격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해왔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데이터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안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가 2만 원에 점주가 5천 원 할인액을 부담하고 중개 수수료율이 7.8%인 경우 중개 수수료는 할인한 가격에 산정한 경우보다 390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 중개 수수료율이 10%가 넘는 겁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공정위에 이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이런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충분히 고지해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일단 60일 이내 이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연간 한 수백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배민과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 일방적 변경, 대금 정산 보류, 책임 배제 등 모두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해 대우 요구나 끼어 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지난 4월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앱들은 반년이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초과 생산량 중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 수급 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보다 0.3% 줄어든 357만 4천 톤으로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이 많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초과량 중 10만 톤을 우선 격리하고 최종 생산량과 소비 추이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폭도 20kg당 7,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11번째 무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스타쉽은 미 중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6시 23분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돼 모형 위성 배치와 우주 궤도상 엔진 재점화 등 주요 실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이어 대기권의 온전한 형태로 재진입해 인도양에 부드럽게 착수하면서 약 1시간 6분간의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